아까 이제 0차 반응 했잖아요. 그럼 0 다음엔 1차가 있겠지. 자, 역시나 이제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예로 들었습니다. A가 B가 되는 반응이고 K는 속도 상수겠죠. 자, 속도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런 꼴로 바꿔 쓰는 건 뭐 금방 할 수 있죠. 이제 1차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바로 그 반응물 농도의 1승. 됐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0차 반응에서는 이게 0이었잖아요. 0을 지금 1로 바꾼 것이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미분식하고 여기에 있는 농도식 이거를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을 변형해서 어떻게 바꿀 수도 있느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A분의 1을 반대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역시나 등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뭐로 연결할 수 있다? 적분으로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적분 구간을 시간 t에 대해서는 0에서 t까지, 농도 A에 대해서는 A0에서 AT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0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을 얘기하는 거고 T는 지금 시각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농도, 그때 반응물의 농도를 각각 요래 표현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달라진 거는 요 부분을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네, 로그 x가 나오죠. 그렇죠? 그 로그 x에다가 얘네들을 정적분을 해주면 최종적인 결과가 짜잔, 이런 꼴이 되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1차 반응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 변화에 따른 반응물 농도의 변화를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 이제 로그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 로그를 지수를 이용해서 로그를 떼어낼 수 있죠. 그럼 얘를 또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얘는 지수 표현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AKT 이런 꼴로 표기할 수 있죠. 됐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특히나 1차 반응은 진짜 여러모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수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양론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같은 데서는 이상한 테크닉 막 쓰는 막 문제도 나오고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반응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모든 수식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드린 요 수식 있죠. 요런 수식 있죠. 다 뭐 하기를? 요런 수식 다 뭐 하라고? 외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적분에서 나온다는 게 인식이 되면 이 표현도 다 외우시라고. 알겠죠? 자, 이때 1. 반감기. 자, 반감기의 뜻은 뭐예요?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반감기 표현할 때는 이 표현에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시간 t에 따른 그 농도가 바로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된다고 하면 그때 시간이 바로 반감기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시간 자리에다가 반감기를, 그리고 농도 자리에다가 초기 농도의 절반을.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을 해주면 그 반감기. 자,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뭐 암산을 해서 계산할 때 얘를 반대로 넘기고 얘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부호가 예쁘게 사라져요. 아시겠죠? 뭐 어차피 그냥 뭐 사칙 연산이니까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최종 결과는 로그 2 나누기 AK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요 반감기 지금 몇 차 반응의 반감기죠? 1차 반응의 반감기죠. 이 1차 반응의 반감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 바로 요 놈은 짜잔 냉혈한 냉혈한 부겸스 그래요. 안 친한 친구한테 인사도 안 하고 쌩까고 그래요. 자 부겸스 요거 뜻이 뭐예요? 리가들리스 오브 리가들리스 오브 무슨 뜻이에요? 리가들리스 오브 무슨 뜻이에요? 저기 부겸? 저 영국하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라고 있는데 알아요?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진짜 어떡할 거야? 알기는 무슨. 좋아. 가빈? 무슨 뜻이야? 무관한, 관계없는. 이 정도 단어 뭘. 아유, 그래, 진짜. 열불 난다, 진짜. 영어 잘해야 된다, 영어. 나중에 대학 가봐라. 수학과 하나 쓸데기 없다. 응? 대학 가면 영어가 최고다. 진짜. 수학과학은 AI가 대신 다 해준다. 응? 무슨 말 알겠어요? 인간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 인간이 영어를 잘 얘기하는 것, 외국어를 잘 얘기하는 것, 어떤 게 훨씬 매력적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알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대학 가면 수학과학은 똥입니다. 똥입니다. 똥. 전공 학생들에게 그냥 수학과학을 잘하는 건 그냥 디폴트인 거예요. 디폴트 아시겠어요? 그냥 직업적으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어를 잘하는 건 최고입니다. 최고. 대학에서 영어를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잘하는 거. 알겠죠? 부겸스. 이거 뜻이 뭐라고요? 무관한. 뭐에 무관하다는 거. 농도에 무관하다. 뭐가? 1차 반응의 반감기가. 자, 아까 0차 반응에서 반감기 뭐였어요? 자, 외워야지. 바로 EAK분의 A0였죠? 0차 반응에서는 반감기가 이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차 반응은 여기에 있는 초기 농도와 반감기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초기 농도와 반감기가 직접적 연관이 있는데 1차 반응은 어떻게 된다고요? 농도와 반감기가 무관. 무슨 말 알겠죠? 무관. 그래서 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자, 이 반감기에서 여기는 1 이렇게 써보자.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 2 두 번째 2 하기 전에 참고 표시 이게 교사에 따라 다짜고짜. 자, 부사가 다짜고짜 하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속 터지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교사가
논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가 속 터지게 해주는, 속 터지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 이놈의 교사가 학생들을 속 터지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사에 따라 다짜고짜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있는 A가 뭐죠? 주어진 반응의 화학양론 계수잖아요. 화학양론 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속도 법칙을 적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요소인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다짜고짜 1차 반응의 반감기는 농도에 무관해서 lnk over k 항상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A가 2, 3, 4, 5라고 하더라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A가 2, 3, 4, 5면 반감기에 영향을 받는 게 수리적으로 맞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몰랑 이런 거 있잖아. 아몰랑 알죠? 아몰랑 알죠? 그 아몰랑 하면 그런 사람들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잖아. 아몰랑 하는데 어떻게 이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설득이 안 돼. 아몰랑 이런 사람 있어. 그럼 교사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이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겠어? 그 사람 시험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이렇게 써야 돼. 어떡할 거야? 아몰랑은 이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사가 1차 반응의 반감기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담당 교사의 의견에 따라 앞에 있는 A가 1이건 2건 3이건 4건 무조건 그냥 이렇게 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뭐냐면은 주장하는 교사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사에게 컨펌을 받아주세요. 컨펌을 받아주세요. 저 부경? 컨펌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어떻게 이건 알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속도로운 진도가 나가게 되면 담당 교사가 있을 거 아니야. 담당 교사가. 그러면 이런 확인을 받을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혼자 찾아가서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 애들 다 있는 데서 손을 들고 보기 알겠어요? 보기 뭘 들고? 내가 뭐 다리 들라고 안 했어. 알겠어요? 손만 들어. 알겠어요? 손을 들고 센세? 그거 물어 이렇게. 응? 센세?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요런 식으로 풀던데 그게 어디 있느냐?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 내 교재에 있겠지. 내 교재에 있겠지. 그래서 교재 어디를 보냐면 교재 어디를 보냐면은 저기 그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17페이지 봐봐. 17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 봐. 17페이지. 자, 17페이지 찾았어요? 17페이지? 17페이지 찾았죠? 그 17페이지에 연습문제 9, 연습문제 10 찾았어요? 연습문제 9, 연습문제 10 찾았죠? 연습문제 9, 연습문제 10 다 뭐냐면 애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피지컬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전공책이에요. 찾았죠? 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피지컬 케미스트리라는 전공책인데 거기에 연습문제 9도 반응식에 보시면 N2, 5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2가 붙어있지. 2가 붙어있지. 찾았어요? 보고 있죠? 그 17페이지 연습문제 9 연습문제 9 여기에도 반응물의 농도에 2가 붙어있지. 2. 그래서 이 경우도 반감기를 구할 때 2로 나눠줘야 된다고. 2로 이렇게. 그 다음 연습문제 10도 봐봐. 연습문제 10도. 자, 연습문제 10도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 어떻게 돼?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 2A가 B가 되는 반응식이지. 보이시죠? 반응물 A 앞에 화학양론 계수 2가 붙어있지. 붙어있잖아.
그래서 커멘터리 앤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가면 반감기 구하는 식 보이지? t 2분의 1에 분모에 2가 나누어져 있는 거 보이지? 2 곱하기 3.56이 돼 있잖아. 2 보이세요? 저 가민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저 누구예요? 저기 냉혈한 찾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알겠죠? 그래서 1차 반응의 반감기가 다짜고짜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사가 아몰랑 시전을 펼치면 이건 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되니까 손을 들고 센세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던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지금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거 달라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최대한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야 이 선생아 넌 그따구도 모르냐?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가르칠 자격이라도 있냐? 이게 큰일 나. 부겸 알겠어요? 내가 부겸이니까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탕부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하여튼 그러다. 뭐라고? 그래? 그래. 하여튼 누구래도 알겠죠? 선생한테 대들면 안 돼. 알겠어요? 대들면 좆대. 알겠어요? 최대한 겸손하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에도 이거라고 하면 답안지 이렇게 써. 알겠죠? 알겠죠?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성적을 주는 건 그 교사야. 알겠죠? 이게 기가 막힌 건 학교마다 교사가 달리 얘기하고 창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경남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무슨 말이죠? 그리고 한 학교에서도 1학년 교사는 2학년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1학년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공부를 좀 잘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닌 교사 중에 아물랑 항상 1차 반응 반감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부겸이 그 선생님이랑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돼. 알겠죠? 큰일 난다. 알겠죠? 그래서 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해. 가민이 알겠죠? 그렇지. 가민이는 그럴 것 같아. 굳이 선생님이 막 뺨 때리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 가민이는. 그래. 그래. 근데 부겸이가 좀 사람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쪽 부겸이. 부겸이 좀 사건을 저지를 것 같아서 내가 좀 당부를 하는 겁니다. 부겸 알겠죠? 그렇지. 자, 하여튼 요거. 자, 됐고. 자, 그래서 반감기가 이렇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 쩝쩝. 자, 또 다른 표현이라니 잘 보세요. 짜잔. 자, 이거 잘 봐. 이 표현 뭐지? 이 표현. 요거. 요것도 외우고 요것도 외우라고 했지. 로고 취한 거, 로고 취하지 않은 거 두 개 다 외우라고 했는데 이때 요 수식에서 어떤 부분이 보일 거냐면 AK. 보이세요? AK. 그다음 AK. 보이죠? 저거 보이죠? 그럼 이때 이 AK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저 AK 자리 대신에 로그 2 나누기 반감기 곱하기 시간 t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을 수 있다고. 맞아요? 됐죠? 그러면 이때 봐봐. 로그 2 지수승하고 2가 약분이 되면 뭐만 남지? 2의 로그 2승 하면 뭐만 남지? 2만 남잖아. 2만.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바로 봐. 로그하고 2를 약분을 시켜버리면 A0에 곱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뭐만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시간이 반감기만큼 지났어요. 시간 t가 얘랑 같아졌어요. 그럼 얘가 2분의 1의 1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농도가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되는 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반감기를 2번 지났어요. 반감기 2번. 반감기 2번 지났으면 농도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반감기가 2번이다. 이거의 2배다. 그럼 여기가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의 제곱승 초기 농도의 4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1차 반응이라고 하는 녀석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식이라고요. 이 수식 또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외워라. 보기만 알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좋아. 됐어.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린 또 어떤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여기다 쓰자. 이 그래프 표현. 그래프. 얘를 여기다 쓰자. 자, 그럼 1차 반응에 대한 그래프 표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요거 좋아. 자, 여기가 시간이니까 뭐 t라고 하자. 다음 y축이 바로 시간에 따른 반응물 농도라고 하자. 보이시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처음에 짜잔 여기가 저 반응물의 초기 농도였다고 치자.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시간이 반감기만큼 지났다. 그러면 이때 요 반감기만큼 지났을 때 요 반응물 농도는 뭐가 돼야 될까? 부겸스. 바로 요 초기 농도의 절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반감기만큼 한 번 더 지났다.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 농도는 뭐가 될까? 뭐가 돼야 될까? 바로 직전 농도의 절반이 돼야 되겠지. 2분의 1의 절반은 4분의 1일 테니까. 그리고 그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 물질 농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바로 직전 농도의 절반. 그리고 원래 농도의 8분의 1이 돼야 되겠지. 됐죠?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직전 농도의 또다시 절반. 이 될 테니까 여기 농도가
초기 농도의 16분의 1이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반감기라고 하는 요 등 간격 시간 동안 이렇게 농도가 절반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쭉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오, 완전 잘 그렸어. 부기만 잘 그렸죠. 오, 스고이. 무슨 말 하겠어요? 스고이. 저 누구냐? 저 누구야? 가비나. 이렇게 잘 그렸을 때 중국어로 뭐라고요? 찐하오? 쩐하오? 오, 하오가 좋다잖아. 쩐이 무슨 뜻이야? 쩐은? 진짜를 쩐. 참 진짜를 쩐 이렇게 발음해요? 쩐하오. 오, 쩐하오. 오, 좋아. 그렇지. 왜 이렇게 내가 중국어가 어울리는 것 같지? 내 전생에 왕서방이었나? 그렇지. 쩐하오. 그렇지. 일본말로 어울리네. 스고이. 옛날 일본말. 그래, 전생에 일본 사람이었나? 좋았지. 그러다.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반응 속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반응 속도 표현. 그래서 반응 속도 표현을 한번 보시면 반응 속도가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 이 반응 속도 표현이잖아. 그럼 이 반응 속도 표현이 1차 반응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뭐로 표현되는 거야? V는 KA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반응 속도 표현을 좀 보면 V는 K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A 자리 여기에다가 뭘 넣자? 바로 요 놈을 넣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쟤를 다시 이 자리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K의 A0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K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KV0 있죠? 요만큼을 따로 떼서 뭐라 표기할 수 있다? V0 라고 쓰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KT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A0를 뭐라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바로 초기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잘 봐요. 요 그림은 뭐냐면 어떤 수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냐면 이거라고요. 이거. 초기 농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 때 A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수식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반응 속도, 농도 말고 속도도 그 수식의 구성이 어때요? 어떤 상수의 지수함수가 붙죠. 그래서 놀라웠게도 1차 반응은 이렇게 시간당 농도 변화 그래프나 시간당 반응 속도 그래프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리를 초기 농도라고 하면 초기 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초기 속도라고 하면 초기 속도 변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Y축을 농도로 잡으면 농도에 대한 시간 변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Y축을 속도로 잡으면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개형이 완전 일치하는 거예요. 보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Y축을 필요에 따라 농도, 속도 모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논리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그래프 표현에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이거 뭐 너무 기본인지라. 자, 역시나 X축을 시간으로 잡고요. Y축은 저 반응물 농도의 로그. 반응물 농도의 로그. 그러면 이때는 어떤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자는 거냐면 뽀르보르보르보 요놈이요. 요놈이. 그러면 저 수식에서 여기에 있는 시간 t에다가 x축, 그 다음에 로그 취한 농도에다가 y축을 도시에서 그린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y절편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 반응물 농도 초기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이고 이때 기울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k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의미는 같죠. 의미는 같은데 y축을 그대로 둘 거냐 y축의 로그를 취할 거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 보이는 그래프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지. 보기 말겠죠? 그렇죠? 특히나 여기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이게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변화에 따른 1차 반응의 반응물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 해볼 게 바로 세 번째가 양론 분석이에요. 1차 반응에서는 아까 0차 반응할 때도 무슨 분석을 했었어요? 0차 반응할 때도 반응물 말고 생성물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자, 그럼 어디를 지울까?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울게요. 여기. 예. A에서 B로 가는 거 말고 막 네. 반응물이 막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러면은 반응물이 2개, 3개가 되면 수리적 처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반응물이 지금 A 하나만 고려돼 있잖아요. A가 아니라 B, C, 뭐 얘도 C, D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미분방 정식을 조금 더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건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라 화학이라기보다는 미분방 정식 문제 풀이여서 시험에는 그런 걸 잘 묻진 않죠. 근데 뭐 석사과정 이상의 문제에서는 묻기도 해요. 묻기도 하는데 뭐 학부과정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이미 사람들이 반응물이 여러 가지, 생성물이 여러 가지일 때 헤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보였던 뭐 물리화학 책에 헤드리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적용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계산만 많고 원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뭐 굳이 뭐, 네, 뭐. 여하튼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럼 이때 3 반응량론 자, 첫 번째 1 시간에 따른 생성물 농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것도 지우자. 야, 오늘 요것만 하고 가자.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AA가 BB가 된다고 치자. 자, 처음에 A가 A0만큼 있었다. 여기서 반응 진행을 잘은 모르겠지만 AX만큼 했다고 치자. 그럼 B는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BX만큼 맹글어지겠지.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A는 요렇게 그리고 B는 요렇게 맹글어지겠지. 맞나요? 맞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A의 현재 농도겠죠. 이게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A의 현재 농도겠죠. 그런데 1차 반응에서는 이 시간 t에서의 A 농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뭐겠어? 바로 시간 t 지났을 때 생성물 B의 농도가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선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요 놈하고 요 놈을 등호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면 그 등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됐죠? 그럼 여기서 x는 a분의 1 곱하기 a0의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k 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됐죠? 보기가 맞아요? 두 개 등으로 놓고 구하면 x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구해져 있는 요 x를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여기 넣으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 어떻게 될 거냐? 바로 A분의 B의 A 농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넣고 바로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K T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반응 양론을 적용을 하면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가 아니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생성물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시간 t라고 하면 요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A의 초기 농도가 만약에 A0라고 하자. 뭐 뜻인지 아시겠죠? A0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여기 시간이 무한시간 지났다고 치자. 무한시간 지나면 B는 얼마나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A분의 B A0만큼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무한시간 지났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반응이 100% 진행되었다는 뜻이겠죠? 반응이 100% 진행되어 버렸으니까 A는 싸그리 없어지고 B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초기 농도가 A0면 이놈이 A가 0이 된다. 0이 된다. 이게 0이 되면 B는 A분의 B A0만큼 생겨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여기가 무한대라고 하면 저기에 있는 반응물 A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B는 생성물 B는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뭘 그린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을 갖다 그린 거고 요 그래프는 뭘 그린 거냐면 이걸 갖다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부겸아 여기에다가 시간 t에다가 무한대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무한대 넣어봐. 어떻게 돼? 0되잖아. 그럼 a분의 b a 제로. 무슨 말 되겠죠? 여기다가도 무한대 넣어봐. t에다가 무한대 넣어봐. 뭐 어떻게 돼? 무한대 넣어봐.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반응 양론에 따라서 시간의 이 변화할 때 어떻게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남은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차 반응에서 두 번째 이 동일 시간 간격 변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능 기출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써드린 수식들에 대해서 잘 숙지해가지고는 돌돌돌 외우시기 바랍니다. 부기업서 어떻게 외우라고요? 돌돌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부겸 이게 안녕도 잘 안 하고. 부겸. 윤지스 쾌차하길 바랍니다.